마침내 24-25 시즌이 막을 내리게 되면서 많은 팀들의 희비가 엇갈린 시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4-25 시즌 각 팀별 리뷰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처음으로 리뷰할 클럽은 리버풀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버풀은 9년 동안 암흑기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정상급 팀으로 변모시킨 클롭의 공백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클롭의 후임으로 선임된 아르네 슬롯은 정말 모르르듯 클롭의 유산을 이어받아 매우 강력한 팀을 구축해내면서 결국 리그 4연패를 기록 중이던 맨시티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이적 시장 운영이 쌓이고 쌓여 무너지는 동안 압도적인 승점 페이스를 선보이며 19-20 시즌 이후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왕좌 타이틀을 탈환하는 데에 성공한 시즌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일부 리그 통산 20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라이벌 맨유와 동률을 이루게 되면서 잉글랜드 일부 리그 역대 최다 우승팀 타이틀도 나란히 하게 되었죠. 시즌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리버풀을 우승 후보로 뽑는 전문가와 팬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두 시즌간 보여줬던 맨시티와 아스날의 양강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리버풀은 지난 시즌 기록한 승점 82점의 3위에서 현상 유지나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지난 시즌 중원에서 리빌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후반 막바지에 팀의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한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력은 미완성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슬롯 감독에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쿼드를 점검하고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아니었으나, 그마저도 고든과 수비맨디 영입이 무산되면서 계획이 상당히 틀어진 채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라벤베르가 포텐을 폭발시켰고 수비와 공격에서 베테랑 반다이크와 살라가 맹활약하였으며, 여기에 첫 시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운영을 바탕으로 말년 클롭이 보인 허점들을 꼼꼼하게 채워낸 슬롯 감독의 전술과 지도력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이후 별다른 위기 상황 없이 꾸준하게 승점을 쌓아올리며 5월이 되기도 전에 리그 우승을 확정지어버린 시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포지션별 선수 평가를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에 앞서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선수들을 평가했으며 선수들의 평가 점수는 주관적인 점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골키퍼 부문의 알리송 베케르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알리송의 반복적인 부상 문제는 리버풀 팬들에게 점점 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는 이번 시즌 근육 부상으로 8경기에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에는 여전히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가 챔스에서 PSG를 상대로 보여준 슈퍼세이브들만 봐도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골키퍼이자 마마르다슈빌리가 다음 시즌 리버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하려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골키퍼 부문의 퀴빈 켈러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지난 여름 리버풀이 마마르다슈빌리 영입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알리송의 후임자를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켈러의 출전 가능성은 더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시즌엔 그를 붙잡아뒀지만 이번 여름엔 그의 이적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시즌에는 20경기에 출전해 9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도 했기에 중위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은 만큼 좋은 이적료를 챙길 기회로 보여집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자렐 콴사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콴사는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낙점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개막전 입스위치전에서 전반에 교체 아웃된 이후로는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PSG전에서는 위협적인 헤더로 골대를 강타하며 의외로 히어로가 될 뻔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 시즌이었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에서도 5개월이나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고메즈보다 적은 시간을 기록하면서 다음 시즌에도 리버풀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더욱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조 고메즈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FA컵 플리머스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4개월이 넘게 결장했던 고메즈는 마지막 경기 팰리스전에서 벤치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한 선수입니다. 고메즈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도 가능한 다재다능함으로 팀의 중요한 자원이었고, 부상 전에는 코나테와 콴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수비 옵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출전 기회를 위해 여름 이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코스타스 치미카스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리버풀이 새 왼쪽 풀백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미카스의 이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그가 리버풀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는 팬들의 좋은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9경기 선발에 그쳤지만 노팅엄과의 중요한 1대1 무승부 경기에서 교체 투입 직후 조타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였습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앤디 로버트슨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늘 그렇듯 로버트슨은 강한 투지를 보이며 뛰었지만 과거처럼 왼쪽을 장악하던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관여한 골은 단 한 골뿐이었고
풀럼전에서는 2번이나 수비에서 큰 약점을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이 새로운 왼쪽 풀백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죠. 그래도 몇몇 경기에서는 전성기 시절이 연상되는 폭발력이 보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죠. 다음 수비 부문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시즌 중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되자 아놀드는 안필드에서 많은 야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총 9개의 공격 포인트에 직접 관여했고 그 중에는 레스터전에서 터뜨린 극적인 결승골도 포함되어 있죠. 전반기에는 나름 수비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폼이 어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최악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렇다고 공격에서의 활약이 수비에서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이브라이마 코나테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코나테의 진짜 실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는데 특히 그가 언제든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따라붙으며 PSG전 패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많은 리버풀 팬들은 그가 이번 여름에 팔린다고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테는 이번 시즌 우승팀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으며 단 4명의 리버풀 선수만이 그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으며 반다이크와의 센터백 조합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조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버질 반다이크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리버풀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반다이크에게 새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이번 시즌 그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리버풀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것을 입증한 시즌이었습니다. 반다이크는 공중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의 자기 수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엄청난 패스 능력으로 리버풀이 수비에서 단숨에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다음 수비 부문의 코너 브래들리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아놀드의 백업 역할을 맡던 브래들리는 주어진 기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특히 레알을 상대로 한 챔스 경기에서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놀드보다는 수비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도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이에 따라 리버풀이 프림퐁을 영입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하비 엘리엇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프리시즌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엇은 슬롯 감독 체제에서 10번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할 선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선발은 단 2차례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PSG와의 챔스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내기도 했는데 이번 여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슬롯 감독은 최근 전세계 축구계에 메갈리스터와 같은 선수는 많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메갈리스터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동시에 끈질긴 투지를 가지고 있기에 미드필드 어디서든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골에 직접 관여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리버풀 선수로 경기를 누구보다도 잘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리버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라이언 흐라벤베르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여름 세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하면서 리버풀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미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슬롯 감독이 흐라벤베르흐를 6번 자리에 배치시킨 것은 그의 과감한 결정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태클, 인터셉트, 패스 등 리버풀의 경기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영플레이어 상도 수상하게 되었죠.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커티스 존스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시즌 초반 또 한 번의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복귀 이후에는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한때는 리버풀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존스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 45경기에 출전하며 3골 6도움을 기록했지만 후반기엔 선발 기회가 줄어들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소보슬라이에게 더 많은 결과물을 요구했던 인물 중 하나이며 이는 슬롯 감독도 가끔 언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8골 8도움을 기록하며 그의 끊임없는 활동량과 강도 높은 압박은 리버풀의 수많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난 2월 맨시티와의 원정에서 대승을 거둘 때 그가 보여준 엄청난 활약을 떠올리면 소보슬라이는 아직 24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 다음 미드필더 부분의 엔도 와타루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엔도는 카라바오컵 결승 후 클롭이
엔도에게 새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슬롯 체제에서는 경기 후반 안정화를 위해 주로 조커 역할로 자주 기용되었지만 감독이 원하는 6번 유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수였기에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차례만 선발 출전했으며 향후 팀에 남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다르윈 누네스 10점 만점의 2점입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의 극적인 막판 역전골은 우승에 기여한 중요한 장면이었지만 그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시즌에서 단 5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적료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높은 이적료로 이적했으나 주전 공격수치고는 처참한 스탯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완전히 전력 외 선수가 되어버린 상태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슬롯 감독은 누네스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가 보너스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졌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놓치는 그의 결정력 부족이 더 큰 이유였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페데리코 키에사 10점 만점의 3점입니다. 슬롯 감독은 키에사가 분명히 미래가 있다고 말했지만 팬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유벤투스의 프리시즌 때 완전히 배제된 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리버풀에 입단한 키에사는 부상에서 회복한 뒤에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교체 출전에 득점을 기록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은 시즌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야 이루어졌죠. 이미 세리에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키에사는 앞으로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루이스 디아스 10점 만점의 7점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디아스로부터 많은 골을 원했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개인 최고 기록인 17골을 터뜨렸습니다. 보다 중앙에 가까운 포지션에 뛴 것이 도움이 되었고 슬롯 감독은 디아스를 여러 차례 펄스9로 활용했지만 각포가 왼쪽에서 더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는 만큼 디아스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코디 각포 10점 만점의 8점입니다. 슬롯 감독이 다재다능한 각포를 주로 왼쪽 윙으로 기용한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각포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18골을 넣으며 리버풀의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동시에 5개의 도움까지 기록하였죠. 아쉬운 점은 그가 최고의 기량을 뽐내던 2월에 부상을 입어 PSG와의 챔스 16강전에서 단 19분밖에 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포는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고 안필드에서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디오구 조타 10점 만점의 6점입니다. 조타는 풀럼 노팅엄 에버튼을 상대로 연달아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의 우승에 기여한 선수 중 한 명이었으나 이번 시즌 역시 부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복귀 이후에도 예전 같은 위력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슬롯 감독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조타 또한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공격수 부문의 모하메드 살라 10점 만점의 9점입니다. 리버풀 최고의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살라는 어떤 리버풀 선수보다도 많은 경기에 출전했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57골에 직접 관여했고 그중 34골은 본인이 직접 넣은 득점이었습니다. 살라는 대부분의 시즌 동안 리버풀의 공격을 홀로 이끌었고 그 결과 FSG는 다소 늦게나마 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죠. 하지만 살라는 PSG전과의 챔스 16강전이라든가 뉴캐슬과의 카라바오컵 결승전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다소 기억에 남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큰 무대에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 시즌 리버풀 최고의 선수는 단연코 살라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4-25 시즌 리버풀 시즌 리뷰를 해보았는데 시즌이 끝나고 비르츠 영입이 거의 가까워지면서 리버풀 팬들은 다음 시즌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슬롯 감독은 첫 부임 시즌부터 우승이라는 결과를 냈다 보니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24-25 시즌 리버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